아빠, 이게 뭐예요? 내 살배기 아이가 녹슨 망치를 가리켰다.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가슴에 꽉 껴안았다. 이건 내 친부의 심장이다. 빗속을 달리는 트럭 짐칸. 추격자들의 헤드라이트가 점점 가까워졌다. 아버지는 4살 아들을 품에 안고 이를 악물었다. 반드시 살아남아라. 그리고 이것으로 그 놈의 목을 쳐라. 그날 밤, 대한민국 최대 기업의 비밀이 낡은 쇳덩이 속에 봉인됐다. 이 아이가 그 거대한 제국의 숨통을 끊어놓을 줄은 추격자들도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복수는 이미 시작됐다. 단지 망치를 들어 올릴 힘이 자라기를 기다릴 뿐이었다. 오늘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께 항상 행복한 일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5년을 사용한 망치, 아무도 몰랐던 그 안의 진실을 시작하겠습니다. 1997년 어느 겨울밤의 약속 이후 24년이 흘렀습니다. 서울 외곽 낡은 대장간에는 2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쪽 다리를 절며 망치를 휘두르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묵묵히 풀무지를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의 이름은 강민준. 당시 나이 28세였습니다. 4살 때 야반 도주한 이후 단 한 번도 학교에 가지 못했습니다. 주민등록조차 없는 그는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두 손은 누구보다 뜨겁고 정확했습니다. 대장간 벽면에는 낡은 달력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위엔 빨간 펜으로 표시된 날짜들이 빼곡했습니다. 2021년 3월 15일이라는 글씨만 유독 진하게 써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날짜를 볼 때마다 가슴팍 주머니를 만졌습니다. 1500도로 달궈진 쇠를 아버지가 집게로 집어냅니다. 민준이 무게 3kg짜리 망치를 들어 올립니다. 아버지가 중얼거리는 숫자에 맞춰 정확히 타격합니다. 3번, 8번, 14번. 단 한 번도 빗나가지 않습니다. 이 작업을 24년간 매일같이 반복했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단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말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들을 보며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저 절름발이 대장장이 아직도 쓸모없는 짓 하네. 민주는 그런 비웃음에 이미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는 다른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바로 24년 전 그날 밤부터 품어온 복수심이었습니다. 자신과 아버지를 절망으로 몰아넣은 자에 대한 응어리였습니다. 대장간 한쪽 구석, 천으로 덮인 망치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것만큼은 절대 민준에게 만지지 못하게 했습니다. 민준이 손을 뻗을 때마다 아버지는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건 아직 때가 아니다. 내가 준비되면 알려주마. 어느 날 저녁, 민준이 조심스럽게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저 망치는 도대체 언제 쓰는 겁니까? 아버지는 한참을 말없이 불꽃을 바라보다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진짜 준비되었을 때, 그때 모든 걸 알려주마. 민준은 더 이상 묻지 않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신 밤마다 몰래 경영학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쓰레기장에서 혹은 헌 책방에서 사온 낡은 회계 서적들이었습니다. 촛불 아래서 밤새 숫자와 공식을 외우고 또 외웠습니다. 책이 낡아 너덜너덜 할 때까지 10번이고 20번이고 읽었습니다. 아버지는 모르는 척했지만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복수를 완성하기 위해 준비 중임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가 이미 95% 완성되어 간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단 하나, 적진으로 들어갈 용기뿐이었습니다. 2021년 3월 14일 밤, 대장간의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민준을 대장간 안쪽 작은 방으로 불렀습니다. 책상 위에 낡은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내일, 내가 드디어 그곳에 들어간다. 민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24년을 기다린 그 순간이 드디어 온 것입니다. 봉투 안에는 위조된 학력 서류와 경력 증명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장의 사진, 바로 원수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태양그룹 회계팀 신입사원 모집 공고가 났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낮고 무겁게 깔렸습니다. 내 친부를 죽인 그자가 지금 그 기업의 회장이다. 민주는 사진 속 남자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아버지가 천천히 일어나 구석에 천을 걷어냈습니다.
24년간 감춰왔던 그 망치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표면이 유독 매끄럽고 무게중심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망치의 비밀은 내가 모든 걸 끝냈을 때 알려주마. 민주는 무릎을 꿇고 망치 앞에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아버지의 거칠고 투박한 손이 아들의 어깨를 짚었습니다. 넌 내 아들이 아니라 그분의 친아들이다. 그분의 한을 풀어드리고 반드시 살아서 돌아와라. 그날 밤, 민주는 단 한숨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도심의 불빛들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 불빛 어딘가에 자신의 원수가 호화로운 삶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바로 그 곁에서 칼을 갈기 시작할 것입니다. 새벽 4시, 민주는 대장간을 나서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손에는 위조 서류가 든 낡은 가방 하나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문 앞에 서서 아들의 뒷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돌아올 땐 모든 걸 끝내고 와라. 반드시.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고 어둠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등 뒤로 대장간의 불빛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복수심의 불꽃은 더욱 거세게 타올랐습니다. 24년의 기다림이 이제 심판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2021년 3월 15일 오전 9시, 태양그룹 본사 앞이었습니다. 63층 유리 건물이 아침 햇살을 받아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민주는 낡은 정장을 입고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24년을 기다린 복수의 무대, 드디어 막이 오른 것입니다. 신입사원 면접은 3차까지 진행되었습니다. 민주는 오늘을 위해 10여 년을 준비한 실력을 발휘했습니다. 회계 원리 98점, 세무 실무 95점, 경영 분석 100점. 면접관들은 그의 완벽한 답변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인사 담당자는 한 가지 의문을 품었습니다. 학력 서류가 너무 깔끔하고 경력이 공백투성이었습니다. 민주는 준비된 대답을 차분하게 늘어놓았습니다. 가난한 집안 형편으로 야간 대학을 다녔다고 말입니다. 면접관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럼 왜 하필 우리 태양그룹에 지원했습니까? 민주는 잠시 숨을 고르고 거짓말을 시작했습니다. 제 아버지가 이 회사 제품을 쓰시며 자랑스러워하셨습니다. 거짓말 속에 진실 한 조각을 섞는 것. 이것이 민준의 전략이었습니다. 면접관들은 그의 순수해 보이는 눈빛에 속았습니다. 2주 후 합격 통보가 민준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태양그룹 회계팀 신입사원 강민준. 입사 첫날, 민준은 28층 회계팀 사무실에 배치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일주일간 기본 업무를 익히며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누가 권력의 핵심인지, 누구를 조심해야 하는지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입사 10일째, 민주는 회장실 비서로부터 호출을 받았습니다. 회장님께서 신입사원들을 직접 만나보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준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24년 만에 친부의 원수와 마주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63층에 도착했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깔린 복도를 따라 회장실로 걸어갔습니다. 비서가 문을 열자 거대한 책상 뒤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태양그룹 회장 서진혁이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신입사원 강민준입니다. 영광입니다, 회장님. 서진혁은 민준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요즘 신입들은 다들 배고파 보이는 눈을 하고 오네. 민준은 주먹을 꽉 쥐었지만 표정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배우고 싶습니다. 회장님께 누가 되지 않도록. 서진혁이 코웃음을 치며 서류를 집어 던졌습니다. 이거 정리해서 내일까지 내 책상에 올려놔. 민준이 서류를 주우며 몰래 그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골동품 구입 내역, 개인 별장 수리비, 해외 계좌 송금 내역, 모두 회사 자금으로 처리된 불법 지출 항목들이었습니다. 민준의 입가에 보이지 않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날 밤, 민준은 원룸에서 서류를 하나하나 분석했습니다. 각 항목마다 날짜와 금액을 노트에 꼼꼼히 옮겨 적었습니다. 특히 골동품 구입 내역에는 서진혁의 개인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중의 수익자를 증명할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민주는 원본을 복사한 뒤 일부러 원수의 취미 지출을 따로 표시했습니다. 청와백자 항아리 8,500만 원,
조선시대 필통 3,200만 원. 이런 사적 지출을 회사 비용으로 처리한 흔적들이었습니다. 언젠가 이 증거들이 서진혁의 목을 조를 올가미가 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정리된 서류를 회장실에 제출했습니다. 서진혁은 대충 훑어보더니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생각보다 쓸만하네. 앞으로 내 개인 비서실로 발령내마. 민주는 고개를 숙이며 감사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원수의 신뢰를 얻은 순간, 이제 본격적으로 칼을 갈 때입니다. 민주는 주머니 속 작은 USB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 안에는 이미 복사된 서류 파일들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민준이 태양그룹에 잠입한 지 3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서진혁의 개인 비서로 일하며 더 많은 증거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대장간의 아버지는 점점 쇠약해지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일주일에 한 번씩 새벽에 몰래 대장간을 찾아갔습니다. 2021년 6월 어느 날 밤, 대장간의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동네 불량배 3명이 술에 취해 문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야, 절름발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아버지는 말없이 망치질을 계속했습니다. 불량배들은 대장간 안으로 들어와 물건들을 마구 뒤졌습니다. 쇠붙이를 집어 던지고 벽에 걸린 연장들을 내동댕이 쳤습니다. 아버지는 그저 묵묵히 불꽃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불량배 하나가 구석에 낡은 망치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야? 고물 망치 하나 소중하게 싸매놨네? 불량배가 천을 벗기고 망치를 집어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순간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그걸 내려놔. 제발 그것만은 건드리지 마라. 하지만 불량배는 비웃으며 망치를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쾅! 둔탁하고 무거운 소리가 대장간을 울렸습니다. 보통 쇠망치라면 맑고 경쾌한 소리가 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망치는 마치 속이 꽉 찬 듯 묵직한 진동을 냈습니다. 불량배들도 그 이상한 소리에 잠시 멈칫했습니다.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무거워? 아버지는 바닥에 쓰러진 망치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절름발이 다리로는 빨리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불량배들은 실컷 난동을 부리고 대장간을 떠났습니다. 아버지는 망치를 품에 안고 한참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다행히 망치는 겉면만 조금 긁혔을 뿐 깨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심장은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민준이 대장간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아버지가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민준은 급히 아버지를 일으켜 세우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입니까? 대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버지는 가까스로 입을 열어 어젯밤 일을 설명했습니다. 민준의 두 주먹에 핏줄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민준의 손을 꽉 붙잡았습니다. 복수는 감정이 아니라 철저한 증거로 하는 것이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를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의사는 심장이 많이 약해졌다며 안정을 취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병원에 누워서도 망치 생각만 했습니다. 민준아, 그 망치만은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된다. 민준은 병실을 나와 복도에서 주먹으로 벽을 쳤습니다. 이제 더 이상 시간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반드시 복수를 완성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수는 철저하고 완벽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민준은 회사로 돌아가 서진혁의 서류를 더 뒤졌습니다. 비자금 조성 내역, 해외 페이퍼 컴퍼니 설립 서류, 모든 증거를 USB에 담고 또 담았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아직 결정적인 한 가지가 부족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바로 서진혁이 직접 비자금을 인출했다는 물리적 증거였습니다. 장부와 서류만으로는 그가 변호사를 동원해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민준은 더 확실한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문득 아버지가 숨겨둔 망치가 떠올랐습니다. 민준은 대장간으로 돌아가 망치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24년간 아버지가 그토록 소중히 여긴 이유가 무엇일까? 망치 표면을 두드려 보니 속이 비어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직 때가 아니라며 비밀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망치를 다시 천으로 덮고 대장간을 나섰습니다. 언젠가 모든 퍼즐이 맞춰질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민준은 한치의 실수도 없이 증거를 모아야 했습니다.
아버지를 외면해야만 하는 아들의 눈에 핏발이 섰습니다. 민준이 비서로 일한 지 6개월째, 서진혁이 이상함을 감지했습니다. 어느 날 회장실에서 서진혁이 민준을 불렀습니다. 강 비서, 자네 학력이랑 경력이 좀 이상한데. 민준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지만 표정은 유지했습니다. 서진혁은 책상 위에 조사 서류를 펼쳐놓았습니다. 자네가 다녔다는 대학 야간부, 20년 전에 폐교됐더군. 민준은 재빨리 머리를 굴리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다닌 건 분교였습니다. 본교와 기록이 달랐을 겁니다. 서진혁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그래, 그럼 지도 교수 이름이라도 대봐. 민준은 쓰레기장에서 주운 논문 표지에서 본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김상훈 교수님이십니다. 회계학과 주임이셨습니다. 서진혁은 의자에 깊이 앉으며 민준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지만 일은 잘하니까 두고 보지. 하지만 앞으로 내 눈에 이상한 짓 하나라도 보이면. 말을 마치지 않았지만 위협의 의미는 충분했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숙이며 충성을 맹세하는 척했습니다. 회장님께 누가 되는 일은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서진혁은 코웃음을 치며 손을 휘저었습니다. 나가봐. 오늘 저녁 일정 정리해서 보고해. 민준이 회장실을 나서는 순간 뒤에서 서진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참, 강 비서, 자네 부모님은 뭐 하시나? 민준의 발걸음이 잠시 멈췄지만 곧 돌아서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행방불명이십니다. 서진혁이 알 수 없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난하게 자라서 그렇게 눈빛이 독한 거군. 민준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고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날 이후 서진혁은 민준을 더욱 날카롭게 감시했습니다. 민준이 제출하는 모든 서류를 2번씩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이미 한 수 앞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서진혁에게 건네는 서류 끝에 미세한 용접 자국 형태의 인장을 남겼습니다. 그 인장은 대장간에서 배운 특수한 기법으로 찍은 것이었습니다.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현미경으로 보면 명확했습니다. 나중에 법정에서 이 서류가 민준의 손을 거쳤음을 증명할 장치였습니다. 서진혁은 그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밤, 서진혁이 민준을 고급 레스토랑으로 불렀습니다. 자네한테 중요한 일을 맡기려고 하네. 민준은 고개를 숙이며 무슨 일이든 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서진혁이 봉투 하나를 민준에게 건넸습니다. 봉투 안에는 스위스 은행 계좌 번호와 암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서 50억 원을 인출해서 국내 페이퍼 컴퍼니로 옮겨. 민준은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봉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환희의 함성을 질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서진혁이 직접 비자금을 운용한다는 물리적 증거. 민준은 그날 밤 모든 과정을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했습니다. 계좌 접속 화면, 송금 내역, 그리고 서진혁의 최종 승인까지. 하지만 민준은 아직 마지막 카드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서진혁이 완전히 방심할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모든 증거를 한 번에 터뜨릴 것입니다. 망치에 숨겨진 비밀과 함께 말입니다. 며칠 후 서진혁이 민준을 다시 불렀습니다. 강 비서, 자네 정말 충성스럽더군. 마음에 들어. 앞으로 내 오른팔로 삼겠네. 연봉도 2배로 올려주지. 민준은 감사하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얼굴엔 미소가 없었습니다. 2022년 2월, 민준이 태양그룹에 잠입한 지 11개월째였습니다. 그동안 모은 증거는 USB 3개에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비자금 조성 내역 250건, 해외 계좌 송금 기록 89건, 그리고 서진혁이 직접 지시한 불법 거래 녹음 파일 34개. 민준은 이제 마지막 단계를 준비할 때라고 판단했습니다. 국세청과 검찰에 제보할 타이밍을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서진혁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2022년 2월 14일, 서진혁이 주요 임원들을 모아 회의를 열었습니다. 민준도 비서 자격으로 회의실 뒤편에 서 있었습니다. 서진혁은 올해 매출 목표를 발표하며 자신만만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태양그룹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영원할 것이다.
바로 그때 민준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회장님,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서진혁이 눈살을 찌푸리며 민준을 쳐다봤습니다. 비서 주재의 회의 중에 무슨 질문이야? 민준은 침착하게 봉투 하나를 꺼내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1997년 12월 23일, 회장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서진혁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임원들도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습니다. 민준이 봉투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분이 누구신지 기억하십니까?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한 남자가 웃고 있었습니다. 서진혁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은 25년 전 이 회사 회계팀 과장이었습니다. 이름은 강태준, 회장님의 비자금 조성을 거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의문의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서진혁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장 나가. 하지만 민준은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제 본명은 강민준입니다. 강태준의 친아들입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임원들은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민준을 쳐다봤습니다. 서진혁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민준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25년 전 그날 밤, 당신은 내 아버지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와 양아버지는 쫓기며 도망쳐야 했습니다. 4살짜리 아이가 주민등록도 없이 살아야 했습니다. 이 모든 게 당신 때문입니다. 서진혁. 서진혁이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증거도 없이 무슨 헛소리야. 당장 경비 불러. 민준은 차분하게 USB를 꺼내 들었습니다. 증거요? 여기 당신의 범죄 기록이 250건 넘게 있습니다. 비자금 조성 내역, 해외 계좌 송금 기록, 불법 거래 녹음, 그리고 당신이 직접 서명한 페이퍼 컴퍼니 설립 서류까지 모두 당신의 지문과 음성이 담긴 물리적 증거입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서진혁의 입에서 욕설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새끼가 지금 날 협박하는 거야? 민준은 고개를 저으며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협박이 아니라 정의의 심판입니다. 25년을 기다린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리며 검찰 수사관 4명이 들어왔습니다. 서진혁 회장님,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서진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준을 노려봤습니다. 민준은 그 눈빛을 똑바로 받아내며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셔도 됩니다. 서진혁이 체포된 지 3일 후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진혁의 변호인단이 10명의 변호사로 꾸려졌습니다. 그들은 민준이 제출한 모든 증거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디지털 증거는 조작 가능하다. USB는 신뢰할 수 없다. 검찰 조사실에서 서진혁은 여유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강민준이라는 자가 개인적 원한으로 증거를 조작했을 뿐입니다. 저는 결백합니다. 회사 경영도 투명하게 해왔습니다. 변호사들은 민준의 신원 위조 전력을 부각시켰습니다. 민준이 제출한 녹음 파일도 문제가 됐습니다. 변호인단은 불법 녹음이라며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해외 계좌 송금 기록도 제3자가 접근 가능했다며 반박했습니다. 민준이 쌓아올린 증거들이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검사가 민준을 따로 불러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강민준 씨, 이대로는 기소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더 확실한 물리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디지털이 아닌. 민준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며칠 후 서진혁 측에서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회사 본사에 있던 모든 회계 장부가 화재로 소실됐습니다. CCTV 기록도 함께 사라졌고 백업 서버도 파손됐습니다. 서진혁의 측근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것이었습니다. 민준은 병원에 입원한 양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모든 증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저는 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양아버지는 산소 호흡기를 끼고 힘겹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가느다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준아, 대장간에 있는 그 망치 아직 간직하고 있느냐?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눈에서 희미한 빛이 반짝였습니다.
이제 때가 됐다. 그 망치의 비밀을 알려주마. 민주는 아버지의 손을 꽉 잡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버지가 25년간 숨겨온 진실이 드디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망치 안에는 내 친부가 남긴 마지막 유산이 들어있다. 1997년 12월 22일, 친부는 서진혁의 범죄를 모두 녹음했다. 그리고 비자금 원천 장부를 축소 복사해서 필름으로 만들었다. 그걸 망치 내부의 용접으로 봉인한 거다. 민준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그럼 그 망치를 해체하면 모든 증거가 나온다는 말씀입니까?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친부는 죽기 전날 밤 나를 찾아와 부탁했다.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망치를 지켜달라고. 그리고 아들이 28살이 되는 해에 진실을 알려달라고. 나는 그 약속을 25년간 지켜왔다. 이제 내가 그 망치로 심판의 최후 일격을 가할 차례다. 민주는 병실을 나와 대장간으로 달려갔습니다. 천으로 덮인 망치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무게 5kg, 25년간 아버지가 목숨처럼 지켜온 물건. 이제 이것이 서진혁의 최후를 결정할 증거가 될 것입니다. 한편 구치소에서는 서진혁이 비웃고 있었습니다. 모든 증거를 다 태워버렸어. 이제 나갈 일만 남았지.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조만간 석방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서진혁은 승리를 확신하며 여유롭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25년 전 자신이 죽인 남자가 남긴 마지막 복수의 칼날이 지금 망치 속에서 깨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민주는 망치를 들고 포렌식 연구소로 향했습니다. 2022년 3월 5일, 민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찾았습니다. 손에는 25년간 비밀을 품어온 망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포렌식 전문가 박수진 박사가 망치를 받아들었습니다. 이걸 비파괴로 분석해 주실 수 있습니까? 박 박사는 엑스레이 촬영 장비 앞에 망치를 놓았습니다. 화면에 망치 내부 구조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박 박사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건 일반 망치가 아니네요. 속이 완전히 다릅니다. 망치 내부에는 3중으로 용접된 금속 캡슐이 보였습니다. 1997년식 용접 기법으로 완벽하게 밀봉되어 있었습니다. 박 박사가 민준에게 물었습니다. 이걸 열려면 용접을 뜯어내야 하는데 괜찮습니까? 민준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진실을 꺼낼 때입니다. 박 박사는 정밀절단 장비로 조심스럽게 용접 부위를 잘랐습니다. 30분 후 첫 번째 금속층이 벗겨졌습니다. 두 번째 층 안에서 방수 처리된 비닐 봉투가 나왔습니다. 그 안에는 마이크로 카세트 테이프 2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박 박사가 봉투를 개봉하자 낡은 종이 뭉치도 함께 나왔습니다. 민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테이프를 재생하자 25년 전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1997년 12월 22일 태양그룹 비자금 관련 녹음입니다. 나 강태준은 서진혁 전무의 범죄를 고발합니다. 민주는 처음 듣는 친부의 목소리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테이프에는 서진혁과 강태준의 대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강 과장, 이 돈 80억을 해외로 빼야 해. 안 됩니다, 전무님. 이건 명백한 횡령입니다. 그럼 자네 가족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겠군. 민준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테이프는 계속해서 서진혁의 협박과 회유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 친부의 결연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일 검찰에 이 모든 걸 고발하겠습니다. 종이 뭉치를 펼치자 축소 복사된 회계 장부가 나타났습니다. 1995년부터 1997년까지 3년간의 비자금 조성 내역이었습니다. 총 금액 327억 원, 서진혁의 서명이 84군데 찍혀 있었습니다. 모두 원본을 축소 촬영한 마이크로 필름이었습니다. 박 박사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 증거면 절대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디지털이 아닌 물리적 원본이니 조작 의심도 없습니다. 민주는 망치를 품에 안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일주일 후 재판정에 결정적 증거가 제출됐습니다. 검사가 망치에서 나온 테이프와 장부를 법정에 공개했습니다. 서진혁의 얼굴이 순식간에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변호인단도 할 말을 잃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재판장이 테이프를 재생하자 법정이 숨을 죽였습니다. 25년 전 서진혁의 협박 음성이 법정을 가득 채웠습니다. 방청석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서진혁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검사가 마이크로필름 장부를 확대해서 보여줬습니다. 84개의 서명, 모두 필적 감정 결과 서진혁 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997년 당시 은행거래 내역과도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재판장이 서진혁에게 물었습니다. 피고인, 이 증거들에 대해 반박할 내용이 있습니까? 서진혁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제가 틀렸습니다. 25년 만에 터져 나온 참회의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강태준 과장을 죽였습니다. 비자금을 숨기기 위해. 그리고 그 아이와 가족을 쫓아냈습니다. 모든 게 제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민주는 방청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25년간 품어온 복수가 드디어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아닌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잃어버린 25년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2022년 4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서진혁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추징금 327억 원, 집행유예 없이 즉시 수감한다. 서진혁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법정을 떠났습니다. 한때 대한민국 재계 10위 안에 들던 거물의 최후였습니다. 민주는 방청석에서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가슴 한편이 여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민주는 법정을 나와 곧장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양아버지는 산소 호흡기에 의지한 채 누워 계셨습니다. 민준이 아버지 손을 잡자 아버지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끝났습니다, 아버지. 모든 게 끝났습니다. 아버지의 주름진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잘했다, 민준아. 내 친부도 이제 편히 쉬실 거다. 민준은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25년간 한 번도 울지 않았던 남자가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나도 내 친부에게 빚이 있었단다. 1997년 그날 친부는 날 먼저 탈출시켰어. 자기는 증거를 숨기고 나중에 따라간다고 했지. 하지만 친부는 그날 밤 서진혁에게 살해당했습니다. 나는 내 손을 잡고 도망쳤고 평생 숨어 살았어. 그 죄책감을 안고 25년을 대장간에서 보냈단다. 아버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주는 아버지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입니다. 피보다 진한 건 함께한 시간이고 희생입니다. 아버지는 저를 지키기 위해 모든 걸 포기하셨잖아요. 아버지가 고개를 저으며 민준의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아니다. 내가 나를 지켜준 거야. 내가 있었기에 나도 25년을 버틸 수 있었어. 우리는 서로를 지켜준 진짜 가족이란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봄볕이 따스하게 병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25년 만에 찾아온 진정한 평화였습니다. 복수가 아닌 용서와 사랑으로 채워진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민주는 친부의 묘를 처음으로 찾았습니다. 손에는 대장간에서 만든 새 망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약속 지켰습니다. 정의를 바로 세웠습니다. 민주는 묘비 앞에 망치를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그리고 양아버지가 만들어준 작은 명패도 함께 놓았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강태준, 정의를 위해 싸운 아버지. 그리고 강민준, 그 정의를 완성한 아들. 민주는 깊이 절을 올리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이제 복수가 아닌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였습니다. 민주는 대장간을 이어받아 정직한 장인이 되기로 했습니다. 양아버지가 평생 지켜온 그 자리에서 말입니다. 태양그룹은 새 경영진이 들어와 투명하게 재건됐습니다. 비자금으로 모은 327억 원은 모두 국고로 환수됐습니다. 그리고 그중 일부는 부정부패 감시 재단 설립에 쓰였습니다. 민주는 그 재단의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2022년 6월 양아버지가 평화롭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민주는 두 아버지를 나란히 모시고 매년 찾아뵙기로 했습니다. 대장간 벽에는 세 사람의 사진이 나란히 걸렸습니다. 강태준, 양아버지, 그리고 강민준. 피보다 진한 것은 희생이었고 그 희생이 만든 정의였습니다. 25년의 기다림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정의는 늦을지언정 반드시 승리한다는 진실. 민주는 그것을 온몸으로 증명해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마음에 따뜻한 빛이 머무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25년을 사용한 망치, 아무도 몰랐던 그 안의 진실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